예, 안녕하십니까. 성선하라 성원근 목사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, 서해상에서 그 공무원, 해상 공무원의 그 아들이 편지를 대통령께 보낸 그 소식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. 대통령님 아빠 죽임 당할 때 나라는 뭐 했나요? 그 분노의 편지의 그 내용과 전문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한 가족의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그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피겨 공무원 고2의 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늦게 낳은 딸,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고,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거 있는데 아주 그 고통을 당하고, 아직 그 딸은 알지를 못하고 사진을 그렇게 꼭 지고 아빠가 선물 사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아들의 이제 진심이 어떤 건지를 엿볼 수 있는 걸, 이 고통이 주인공이 대통령의 자녀나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? 이렇게 묻고 있네요.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 이모 씨 아들 A군이 문재인 대통령께 쓴 편지, 또 사진에 담긴 문구가 여기에 있습니다. 그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그 5일 공개한 A군의 그 편지에 아버지를 월북자로 규정한 데 대한 그 원망과 그 울분,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.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그 비판, 명예 회복에 대한 호소의 글이 빼곡히 이 실제 친필로 해서 석장, 넉 장이 있습니다. 자신을 고교 2학년이라고 자신의 여동생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소개한 이 A군은 편지의 서두리에서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그 어린 동생과 저 엄마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. 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그 누구에게 있느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. 그는 늦게 공무원이 된 아빠는 우리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할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고, 해수부 장관 표창장과 중부 해경청장 표창장까지 받은 분이라고 이렇게 부친을 소개하고 있네요. 네. 편지는 이후 부친을 월북자로 규정한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A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180cm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그 아빠가 38kg면은 리로 하면은 100리 가까이 됩니다.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? 신상 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었다는데 이 총을 든 북한군이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. 이런 것은 삼척 동자도 안다는 이야기죠.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. 이어 나라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. 우리 가족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어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A군은 이어서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간 줄로 알고 있는 이 어린 동생은 아빠가 선물을 사들고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일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이 든다. 그걸 보는 저와 엄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. 이 편지가 이어질수록 나라에 대한 원망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. A군은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아빠가 나라의 잘못으로 오랫동안 찬 바다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렸다며, 국가는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,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그는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. 가족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되돌려주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
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. 그 아래에 이 편지 내용을 실제로 이 친필로 쓴 것을 이제 그 원문을 여기에 이제 그 인쇄체로 된 것을 올려 놓을 테니까 잘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. 저도 참 아버지를 일찍 제가 여의고 이렇게 오랫동안 없이 살았는데 정말 이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정말 이 자신이 손자가 있고 대통령이 자식이 있는데 그 아버지 같으면 할아버지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예. 그리고 그 북한의 그 이제 사람을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죄인으로 몰아서 그렇게 사람을 취급을 하고 또 북한 그 나라의 한 백성, 그 한 나라의 그 가족을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얼마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정부는 정말 그 냉혈적이고 그리고 이 북한 내 그 무슨 결탁이 되어 있는지 남한의 그 한 사람의 그 생명, 국민들의 그 생명을 이렇게 이제 내던져 버릴 수가 있겠는가? 이런 것을 생각하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간단한 것을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. 문을 체포 백악관 청원, 문 체포 백악관 청원 100만 명 돌파, 압도적인 1위 하는 것이 그 일간지 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 말이죠.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걸 본다가 온 것 같습니다. 한미 동맹을 위기에 빠뜨린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해달라는 청원 서명자가 100만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. 놀라운 일이죠. 이것은 그 나라의 자국에 여러 청원들이 있는데 그 2위와 현격한 차이로 이렇게 지금 1위가 이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. 5일 백악관의 그 청원 사이트에 We the People 거기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날 올라온 그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런 그 제목으로 청원했는데 101만 4,492명 101만 4,492명 5일 오전 9시 어제의 기준으로 서명이 나왔습니다. 이 게시 이후에 5개월이 지났는데 서명이 아직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청원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의 그 채널 우리 여기 아는 사람 알겠지만 태평 TV를 운영하는 그 김일성 전 한양대 계명 교수가 올려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게 미국 내의 주요 현안이 아닌 정치 관련 사안이 청원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이례적이라고 합니다. 2011년도에 개설된 이후에 특정 청원에 대한 서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일도 극소수에 이렇게 불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청원 목록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빌 앤 멜렌다 그 게이츠 재단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달라가 2위 65만 명을 기록하고 있네요. 이렇게 현격한 지금 이 차이를 보이고 미국에서도 급격히 이런 그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공식적인 아직 답변은 외국이라서 그런지 아직 답변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그만큼의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지금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